저는 청년 프론티어 지역이 행복한 지역 공동체에서 교통사고 수학에서 공동팀을 대표해서 김현주입니다. 먼저 저희 팀 공전은요, 한자어에서 함께하다는 의미의 공간, 영어에서의 공간을 의미하는 조리 합쳐진 말로서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 함께하는 공간 영성도 힘 10개의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기획서 작성을 할 때 마을이란 어떤 것이며 또한 부산에서의 마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다지만은 사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부산의 이제 삶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바다보다는 바로 삼복도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복도로를 잡고 삼복도로에 대한 기획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삼복도로는요, 부산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삼복도로는 굉장히 노쇠되고 폐쇄한 곳, 그리고 노인들이 많은 곳 하면서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곳인데,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운동이나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문화 역사 환경을 가진 곳으로서 관광객들이 입을 수 있는 재생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삼복도로 르네상스나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극도 마을이라든지 해운대에서도 우이동 지역 등 아주 제한적인 공간들에게서만 이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공간 중에서도 자연적인 환경이 우수하고 또한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영성동 흰여울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성동에 위치하고 흰여울길입니다. 흰여울길이라는 이름이 이 길의 실제적인 이름이고요. 흰여울길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한 여유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이 영도구에서 이 영성동 흰여울길은요,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장 먼저 경제력이 상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력이 없어서 노인들이 많고 빈집이나 폐허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적인 특색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삼복도로와는 다르게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고 바로 뒤에는 산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곳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흰여울길과 마을 재생, 행복추구를 이루는 것이 저희 팀의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흰여울길의 스와트 분석을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흰여울길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흰여울길은 영도에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이룰 수 있는 중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항대교가 앞으로 미래에 개통하게 될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들의 불량이 있고요. 또한 그 노인들이 많다는 점, 그러한 것들이 약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기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북항대교의 개통에 따라서 이곳이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회가 있지만, 위협적으로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이 흰여울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있는 주차 관련 문제가 굉장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점이나 기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흰여울길만의 특색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 방안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삼복도로 르네상스나 혹은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이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 주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이 이쁘나 자기가 내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의 마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을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 삶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객들보다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먼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취미라든지 주민들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또한 이곳은 이러한 쾌적함이 있구나, 이곳은 이러한 뭐 상품이 있거나 이러한 뭐 경제성이 있는 해서 관광객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민들 위해서 하단이나 경로당, 뭐 공예공간, 갤러리 등을 이제 사업 계획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했었던 부분은 하단과 하부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요, 흰 여울길의 간단하게 이미지가 나타낸 모습인데요. 흰 여울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앞에 있는 바다가 있고요. 바로 뒤로는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길가 부분과 중앙 주거지 부분, 그리고 바다 담벼락 부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먼저 도로 길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곳을 지날 때 갤러리가 있으면은 저 갤러리 가고 싶다 하면서 갤러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길가에는 그 주민들이나 혹은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조성하게 되고요. 중앙 주거지 부분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하단이나 하부를 조성해서 굉장히 뭐 좋은 향수라든지 좋은 향기라든지 혹은 쾌적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바다 담벼락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갤러리나 혹은 쉼터, 경로당 등을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도 경로당에서 쉴 수도 있고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권위는 뭐 관광객들 또한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흰 여울길 전체를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했었던 부분은 중앙 주거지에 해당하는 하단과 하부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중앙 주거지 부분으로 이 지역을 한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단과 하분이 저희가 실행하게 된 부분은 바로 바다 담벼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앞에서도 늘 발표할 때 얘기하지만 이 사진은 지금 손종훈 연구원님께서 영도에 방문하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뭐 언제 어디서든 찍어도 굉장히 푸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다른 산폭도로 길과는 다르게 지금 이 담벼락 바로 뒤에는 바다가 보이는 것이고요. 어느 골목이든지 바로 이렇게 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활동했었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저희가 4, 5, 6, 7, 이 4개월을 중에서 4월과 5월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어떤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달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단과 하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하단과 하분 같은 경우에는 담쟁이를 심어서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년량이 긴 생물이기 때문에 이 담쟁이를 심음으로써 이후에도 해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담쟁이 심는 작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라이 도안 작업이라고 해서 이 흰 여울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빨간 다라이, 고무 다라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라이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보다는 그 다라이에 다른 뭐 그림이 들어가든지 도안이 들어감으로써 보는 사람도 좋고 그곳에 꽃을 키우는 사람도 좋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이제 활동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4월 달에는 처음에는 이곳을 찾아가서 이곳이 어떤지 봤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해양 사태 방지 담장이라고 해서 굉장한 경사를 가지고 있고 이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요. 지금 이쪽 길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랑 해양 상층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이 부분이 흰 여울길이고요. 지금 모두 흰 여울길 입구 부분인데 굉장히 좀 폐허나 빈집 분위기,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우범지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든지 이렇게 풀이 항상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빨간 다라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길이든 항상 보이는 빨간 다라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또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도 했었고요. 저희가 5월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 청년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그 영도에서 이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영도문화원이 주관을 하는 지역문화 네트워크라는 사업에 굉장히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영도의 흰 여울이라는 아주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으면은 지금 영도문화원에서는 영도 전체를 보고 지역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일부로서도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흰 열길의 한 길인데요. 지금 영도구청과 또 영도 영성동 주민센터 그리고 영도 문화원 등의 이제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탐색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 길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이 영도 문화원 주변에서 벽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벽화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지금 이쪽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 밑에 집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예술 거리를 해서 현재 지금 갤러리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러리 사업을 할 때 저희 팀이 저희가 기획서를 제작을 해서 기획서를 올렸고요. 그 기획서에서 어느 정도 채택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는 저희가 담쟁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굉장한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 지역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담쟁이를 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담쟁이도 키우고 물도 주고 했었는데, 여기가 전부 다 바위나 돌로 되었기 때문에 흙을 저희가 직접 사서 옮기기도 했고 또 심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오셔서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여자 3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해서 할머니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벽화 사업인데요. 벽화 프로그램에 저희 팀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은 흰 열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의미로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이런 사업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동네 꼬마들이 있어서 동네 꼬마들이 여기가 노인들이 많지 꼬마들이 없어요. 그래서 꼬마들이 심심해해서 같이 청소도 같이 했어요. 보통 착취 아닐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안 했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라이 화분 도안을 했었는데, 저희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이 다라이 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고 또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다라이 도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단순한 작업을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실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작업은 담쟁이 도안인데요.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쟁이를 심기도 했고, 이 길이 흰 열길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거리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담쟁이랑 그 늘어서는 느낌으로 담쟁이 도안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꽃 도안인데요. 여기 계시는 노인분들, 할머니들께 어떤 게 좋냐, 무엇이 좋냐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들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돼서 꽃이 없더라도 이 다라에 있는 꽃을 보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꽃 도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라이를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 옥상에서 다라이 밑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처음 작업은 좀 더럽게 됐었는데 그런 작업도 했고, 지금 이렇게 다라이 하는 작업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화분을 꽃을 심기도 했었고요. 지금 손종훈 연구원님께서도 도와주셨어요. 지금 이 사진은 저녁 노을 질 때 모습인데, 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어느 때 가도 굉장히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화분에는 허브꽃을 심었는데요. 허브로 담쟁이만큼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향기도 좋기 때문에, 향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진 감각 중에서 호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지날 때마다 허브향을 맡고 어디서든지 허브향을 맡을 때마다 흰 열기를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허브꽃을 심기도 했었어요. 처음 도안 작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도안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페인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도안 작업을 하고 이 도안은 다라이를 지역 주민들께 나눠드리는 것을 했었어요. 지금 보이신 이 계단 같은 경우는 흰 열길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인데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뭐 블로그 찾아봐도 흰 열길 치면은 이 이미지가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할머니들, 주민분들께 이 다라이를 저희가 다 드리고 있는 거죠. 원천이 멈춰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단쟁이, 분고, 다란, 계단 이렇게 결과 전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분고 같은 경우에는 단쟁이 사업을 하던 중에 이미 흰여울길에 구청이나 영동동 주민센터에서 분고 씨앗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실제적으로 분고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분고 씨앗을 저희도 같이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단쟁이를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단쟁이가 크는 시기가 아니어서 저희가 심어놓은 것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굉장히 더러웠던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다라이를 통해서도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저희가 한동안 이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 몰랐는데 지역 할머니께서 계속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비록 그 할머니를 저희 뵙지를 못했었는데 굉장히 잘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올렸던 이미지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그 사연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 사업할 때는 120만 원의 지원금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원금 중에서 거의 단쟁이나 다라이 도안하는 작업에서 많은 금액이 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도 특히 항상 저희 갈 때마다 뭐 더우니까 물 한 잔 챙겨주시고 저희 다라이나 단쟁이한테 물도 주셨던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제가 또 직접 선물도 다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후기로는 다른 조원들도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프론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스펙이나 그런 거 관련 없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 활동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2011년도 봄과 여름에 제가 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그 시기가 항상 생각이 나고, 뭐 봄 되고 꽃 피고 하면은 내가 심었던 단쟁이를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심었던 허브꽃은 잘 자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또 찾아가면은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청년 프론티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좋은 추억이고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최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네. 거창하지 않지만 결과가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작고 사소하지만 결과를 깔끔하게 만들어냈으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할 때 사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쟁이를 심는다고 했었을 때 주변 분들이나 그런 뭐 꽃을 하셨던 분들이 단쟁이는 거기에 안 어울린다, 죽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단쟁이가 크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뭐 그냥 상관없이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길바닥에 그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계단에 칠하는 거. 그거는 그 지역 관할 구청인데 허락받고 한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 영도문화원이나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를 했던 그런 사업이 영도구청이나 이 흰여울길을 주관하고 계시는 명성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워크샵 등이나 참여하고 얼굴을 내비추감으로써 저희를 굉장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좋게 또 잘 되었고요. 사복도한테 지금 아닙니까? 동시표지 왜 그래? 벽이 어두워? 왜? 이 친구들이 삼복도란 친구거든요. 동지평지. 삼복도로 깨알 안내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깜빡한 얘기가 선물 주려고요. 저희 작업하면서 영숙 흰여울길 팜플렛을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다. 하나 더 있어? 역시 디자인 하는 사람.
저는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되게 발표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발표뿐만 아니라 PPT도 보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저희는 테라피 팀인데 지역 아동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연극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을 잘 전달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지 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실 때 PPT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발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4년 동안 PPT를 만들었고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프론티어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과 친구들도 만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다 보니까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툴과 그 기본 판이라고 하나?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아동들한테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사업하면서 아동 연극을 했었는데 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말투 하나라든지 표정 하나라든지 그런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연희는 질문 없습니까? 응. 감동? 정한 질문 하나 해보고 디테일이 기분 좀 느낀다. 디테일. 요즘에 좀 지금 저는 정원 프론트 발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게 거창하면서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요즘에 애들 많이 꽂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큰 거 했다고 하면은 취업할 때, 면접할 때, 한마디 했을 때 어필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회사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보다 완성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데 실제 해보니까 있어 보이는 거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 친구들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바꿔봤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성공 들어가면 길바닥에다가 그냥 하루 날 잡고 사진 치라고 푹 껴요. 그냥 수학 같이 하는 명언 같은 거 그대들의 가슴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애가 뭐 그런 것들 막 해놓고 막 웃기는 거지. 바닥에다가 정한 할 것 같은데 네 정도? 그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듣고 싶어요. 저희 팀이 다 게을러서 항상 발표 전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이 당일날에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 팜플렛도 당일날 아침에 뽑아가지고 가다가 잘못 뽑혀가지고 결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발표 때는 못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번 발표 다니고 이제 저희 사업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있었을 때는 쓰긴 썼는데 끝나면서 굉장히 후련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펙이나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공공이나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끝내고 났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 네. 저희 팀이 디자이너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같이 해서 누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진 인쇄소 찍고 가서. 만들고 네. 인쇄는 인쇄소 가서 저희 그때 그 조이가 좀 좋은 조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정도 썼어요. 몇 분에? 분수는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만들어가지고 50분가? 50분 중에 내부를 제가 주시는 거예요. 장난 지금 아니에요. 이게 쓰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쓰이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활동 끝난 이후에 다니면서 기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50분에 50만 원. 근데 그게 종이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쇄소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 안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계시잖아요. 다시 뭐 느끼기 어떠세요? 사실 이제 발표 때문에 어제 잠시 찾아봤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가 만든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범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담배 많이 피고 좀 많이 안 가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다니게 되고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게 좋았어요. 하러 가셨을 때 주민들 담당하셨어요? 사실 주민분들한테는 못 드렸었고요. 이제 같이 사업을 했었던 다른 팀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다들 다 좋아하셨고.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만나고 하면서 그때 처음에 막 시작하신 거 알고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도 이런 일이 다 처음이라서 3명 다 그냥 우리가 할 지역만 선정해놓고 가서 계속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얼굴이 있지 않을까. 니는 뭐 하는 애들이 맨날 오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뭐 이런 일 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굴 트이고 맨날 오고 뭐 꽃도 심어주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꽃도 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써서 막 문 두드려 가면서 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간 것 같아요. 주민분들하고. 그거 하셨을 때 최종 발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같이 하잖아요. 다른 팀들이랑. 근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했겠다.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다들 할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하셨어요. 전 제가 항상 1등인 줄 알았어요. 최종 때도 1등일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 팀도 잘했지만 1등 했던 팀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팀은 중간 발표회 때 다른 팀의 최종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중간 발표회 때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그 친구들이 또 하나의 또 프로그램 한 개 더 들고 왔어요. 제가 봐도 이 팀이랑 1등했던 팀들은 진짜 많이 노력해. 아까 보니까 17차였나? 아주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계속 매주 왔다 갔다 하고 그 팀 1등했던 친구들 매주 하루에 2번씩 하루에도 2번, 3번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1등, 2등이랑 3등이랑 2등이랑 좀 차이는 많이 났는데 근데 1등, 2등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1등, 2등은 항상 조금의 정도 차이. 3분 중에서 2분은 이쪽 팀 1등, 한 분은 이쪽 팀 1등. 이게 조금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가. 근데 5기 때는 정말 좀 박빙이었죠. 6기 때만 해도 확실히 좀 차이는 좀 많이 났지만 5기 때는 만약에 이 친구가 따로 했으면 아마 1등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1등 했던 애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하고 끝냈으면 아마 이 팀이 그쵸.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했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작년 이맘때쯤 끝났죠. 1년 전. 그 사이, 그럼 끝나고 나서 1년 사이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찾아봤었어요. 올해 3월까지도 찾아봐서 이제 뭐 잘 안 되었으면 좀 정리해놓고 물도 주고 했었고요. 3월 이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했나요? 혼자 가서 했나요? 한 친구는 사실 집이 해운대여가지고요. 너무 멀어서 이제 그 친구도 혼자서 이제 뭐 가서 보고 그렇게 했었고 저랑 다른 친구는 집이 가까워서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도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했던 곳하고도 집이 가까워서 자주 가서 봤었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도 가게 만드는 그 힘은 뭘까요? 그냥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다라이를 하고 나서 이게 쓰레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후에 관리를 안 해주면 쓰레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3월 이후부터 안 갔잖아요. 근데 더 가다 보면은 꽃도 죽고 그냥 단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이게 우리 프론티어 친구들이 가져야 마음인 것 같습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걸 하더라도
그냥 내 땅과 내 피가 땅이 섞인 거니까 그냥 이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 공유합시다, 공유. 장소 선택을 어떻게 할 그렇게 정하게 되신가요? 처음에 삼북도로를 찾고 나서 제가 용도 지역 주민이었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조원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선정해놨었어요. 근데 감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국도 마을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해운대나 방송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우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바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도 지역에 남았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안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문화 사업이나 그런 게 안 되게 되어 있대요, 법으로. 그래서 이곳은 이미 재해가 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자연 환경 좋고, 아무리 사람 좋고 뭐 좋아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했대요.